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등록 면허세 부분, 여러분 교재 106쪽이죠. 106쪽의 등록 면허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이해하실 때 지금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죠. 취득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을 등기 등록 서류에 첨부를 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를 하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등록면허세는 과연 어떨 때 내는 세금이냐? 요 등록면허세의 역사, 개요를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가죠. 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때는 지방세법에 16가지 지방세 세목이 있었죠. 과거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등록면허세 공부하실 때 이해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2010년에 예를 들어 2010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면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죠. 이때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 이때는 상속이든 증여든 매매든 원시 취득이든 취득세가 전부 1000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 즉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냈었죠. 이때 등록세는요, 이때 등기할 때 부과된 이 등록세는 자, 크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그리고 원시 취득을 해서 최초로 기재되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죠.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을 분할하는 소유권 분할 등기. 이와 같이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를 하는 소유권 등기가 있었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기타 등기법에 따른 물건에 대한 등기 있죠. 타인의 부동산에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 부분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 돈을 빌려줄 거 있으니까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이와 같은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었죠. 이런 등기를 할 때 부과되던 게 등록세였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부동산하고 관련 없죠. 인가증 또는 허가증 또는 자격증, 이와 같은 자격 등을 뭐하게 돼요?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때 면허세를 부과했었죠. 자, 이렇게 그 외에도 지방세가 13가지가 있었죠. 전체 16개니까 이렇게 많은 지방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세목은 이제 11개의 세목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간소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던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해서 내 거라고 소유권 등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합쳐서 지금 뭘로 부과하느냐? 현재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그럼 등록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요거랑 통폐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은 상가 등을 만약에 매매로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1000분의 얼마예요?
상가부동산은 1000분의 40이고 만약에 상가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상속 1000분의 28 만약에 상가부동산을 증여로 일반 개인 등이 증여받았다면 1000분의 35 그죠? 이전 등기까지 그리고 건축물 상가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28 이런 식으로 지금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지금 현재 취득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등록면허세는 뭐냐? 소유권 이외의 등기 있죠.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이와 같은 등기와 여기 나와 있는 인가증, 허가증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부과되던 면허세를 통폐합해서 현재 뭘로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등록 면허세가 탄생이 됩니다. 옛날의 등록세와 옛날에 면허세를 통폐합해서 지금은 등록면허세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서 부동산세법 그러니까 면허 부분은 뭐하고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등록면허세는 원래 등록에 대한 부분과 면허 부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면허 부분은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아예 제외시켜 놓고 등록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세목은 뭐라고 한다? 등록면허세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면허 부분은 빼고 등록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만 등록면허세에서 다루느냐? 아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2010년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보였어요. 취득해서 뭐는 납부했는데 취득세는 납부했는데 그때 당시 뭐를 안 하고 있었다? 등기를 안 하고 있었다. 왜?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은 소유권의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며칠 안에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상속은.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불법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 안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뭐할 때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뭐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하면 되겠죠. 이때 이렇게 해서 과거에 부동산 취득했지만 취득세는 납부했지만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뭐를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한다면 옛날 지금 요 규정으로 부과할 수 없으니까 옛날 규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공부해야 될 건 뭐다? 과거에 2010년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등기 안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할 때는 현재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 없는 그죠?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다루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와 과거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했던 소유권 등기 합쳐서 등록면허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106쪽이죠. 106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의 보시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리고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인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록하는 자한테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하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그죠? 부동산 등기 등록하는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조세다. 그래서 취득세와 같이 등록면허세도 취득한 행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럼 그 밑에 등록면허세 특징 보시면 자치구세와 도세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를 할 때 부과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으니까 도세입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여러분이 납부하면 이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치구세, 강남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자치구인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지만 일반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세면서도 자치구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식주의. 등록면허세는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 등록하는 형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지 실질적인 권리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합법하냐, 정당하냐, 실질적인 권리자냐 아니냐 묻지 않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부과한다. 그래서 외형적인, 즉 형식 절차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 과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걸 지우는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건수로 부과하죠.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과세 표준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 단위 등으로 표시하는 걸 종량세라고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둘 다 병행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세율 구조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정률세율이라고 하죠.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세율. 그러나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세율이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나 아니라 화폐 단위로 표시하죠.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화폐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액세율. 그래서 세율은 일정한 비율 퍼센트로 표시하는 정률세율과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정액세율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라. 그래서 수수료는 아니지만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수료만큼은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내야 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왔는데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6,000원까지는 내라. 최저 세액만큼 기본적인 수수료만큼은 세금으로 징수를 하겠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은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합니다. 기본 6,000원까지는 내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우리 특징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핵심되는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실래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 부분인데 면허 부분은 뭐하고 생략을 하고 우리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 공부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세 요거는 뭐냐? 특별시와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 특광도 그러면 틀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세금이 들어가고 시장, 군수가 아니라 구청장이 과세권자고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세인데 자치구 요거.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뭐가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부과한다. 그래서 행위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등록면허세는 그 세액이 6,000원 뭐예요?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얼마 6,000원까지는 뭐 하겠다? 징수를 한다. 6,000원 미만은 기본 얼마 6,000원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지만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다음 형식주의 그랬죠. 이것은 실질적인 권리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합법하냐 정당하냐 그리고 등기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때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지지 않고 권리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외형상 외부에 나타나는 등기함으로써 표시가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인세죠. 그래서 인세의 반대의 개념인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 그래서 이걸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고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로 다시 가서 이제 등록면허세 한번 보죠. 여러분 교재 107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및 비과세 그랬어요.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그랬죠. 거기에 보시면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 등록할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다? 언제가 됐던 등록하는 뭐가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뭐 행위가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 그럼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없다면 과세되지 않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행위 보면 그림 도표에 나왔듯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권리를. 그래서 부동산 등기, 또 선박 등기, 신탁재산 등기, 광업재단 등기, 공장재단 등기, 법인 등기 이와 같이 등기라고 하는 표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등기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공적 장부 중에서도 등기부에 표시를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공적 장부 중에서도 무슨 대장이나 무슨 원부 또는 뭐요 무슨 원장 이런 데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등기부가 아니라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하니까 자동차 등록 그죠? 예. 그리고 광어권, 어권도 예, 대장에 기재하니까 뭐라고 한다? 등록. 그런데 다만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선박 등기부에 기재해서 선박 등기 이렇게 표현하고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원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등록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 등록한다 이 얘기는 공적 장부에 기재를 해서 공시한다 이거죠. 이럴 때 부과되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자동차 등록 세율이 몇 프로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등기 등록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를 하는데 다만 이건 안 되죠.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해서 지금 등기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합쳐서 그냥 뭘로 내요?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라도 취득세 부과됐을지라도 등기할 때는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라 예외 4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양가로 2번 과세 대상 제외,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얘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당연히 보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등기해야 되는데 다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광어권이에요. 광어권 또는 어권이죠. 취득세 과세 대상인 광어권이나 어권을 뭐합니까? 취득을 하여 뭐를 한다면, 등록을 한다면, 이것을 취득해서 원부에 기재하는 등록을 한다면 취득세 내는데도 불구하고 등기할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광어권, 어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에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 광어권이나 어권은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20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는 거죠. 왜? 광어권, 어권을 취득해서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2%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2% 내고 나서 나는 광어권, 어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하겠다. 그럴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취득세 절반 냈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외국인 소유 그랬어요. 외국인 소유의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을 무슨 취득? 연부로 취득을 하여 무엇을 할 때, 등록을 할 때는 뭐 내라? 취득세 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내라. 이 얘기는 여기 보실래요? 자, 연부 취득, 자동차를요 1억짜리를 예를 들어 연부로 5년 연부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5년 동안 나눠서 주겠죠. 그럼 1년에 얼마씩입니까? 2천만 원씩 5년 동안 나눠서 준다. 이게 연부취득이죠. 그러면 1년 된 다음에 연부금을 뭐합니까? 상대방한테 주면 취득세 내야죠.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하는 금액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는데, 이때 2천만 원 지급했을 때 소유권 등기, 대금 결제가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이전할 수 없죠. 그래서 취득세를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요. 요거 줄 때도 취득세 몇 프로? 2%. 그래서 취득세 등기 안 하니까 2%만 취득세 냅니다. 이렇게 해서 연부로 다 취득해서 연부금 다 지급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를 절반 2%씩만 냈기 때문에 등록할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그래서 요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1번, 2번은 취득세를 1000분의 20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등록할 때는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다 이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 뭐한 거? 경과한 물건에 대해서 등기 또는 뭐를 한다면, 등록을 한다면 뭐 부과하라? 등록면허세 내라. 여러분 우리 세법에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으로 되어 있죠.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제척기간이 종료가 만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물건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척기간이 끝난 거니까 취득세 안 내요. 안 내도 돼. 납세 의무가 소멸되니까. 그러나 재산권은 별도로 부과하겠다. 보호받겠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안 냈지만 등기할 때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겠다. 이거고요. 네 번째는 취득세 면세점이에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별도로 취득세 안 내는 대신에 등록 면허세 내라. 여러분 우리 취득세 규정에서는 면세점이 있죠.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면세점 그게 아니라 면세점, 그죠?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것이 50만 원이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을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안 내잖아요. 대신 나는 보호받기 위해서 뭐 하겠다? 등기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라. 이렇게 네 가지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니까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을 할 때 등록 면허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건 1번, 2번 광어권, 어권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차량 등은 연부치 등은 취득세를 2%만 냈기 때문에 등기할 때 별도로 등록 면허세 내라. 3번에 제척기간이야. 4번에 면세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안 냈기 때문에 등기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데 요거는 29회 시험에서 그대로 요것이 출제가 됐죠. 왜? 이것이 2018년에 개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8년 2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개정 법률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광어권, 어권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 2%만 내요. 4%가 아니라 2%. 2% 내. 그런 대신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라.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있죠. 연부치드. 요건 취득세 특례세율 2%만 냈어. 그러면 등기할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그럼 3번에 면세점이나 제척기간이 된 건 아예 안 내요. 취득세 안 내니까 등기할 수 없잖아요.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과 더불어서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 107쪽에 보시면 맨 밑에 등록 면허세 비과세.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겠다.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목적을 위해서 공동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정부기관 하면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이 있죠.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파견된 그런 단체, 이런 단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략을 해서 줄여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뭐다? 비과세.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건물에 국가가 건물 남의 개인 소유 부동산 등을 빌리고 거기에다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을 줬다면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를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할 수 있죠. 그런 등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 등이 하는 등기는
비과세입니다. 이때 국가 등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하면 어디 다음 장 잠깐 넘겨보시면 108쪽 미니 강의 있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뭐합니까? 지방세 등을 체납을 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해야 되겠죠. 이때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압류하는 등기도 보고 비과세고, 압류 등기를 해제하는 등기까지도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등기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가요. 국가 등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다만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개념만 우리나라와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번 국가 등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양가로 2번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만 3번 부동산에 관련해서 보시면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여러분 묘지 앞에 보면 부속시설물 하면 뭐예요? 제사를 주재하기 위해서 비석이나 상석 등을 설치했잖아요. 묘지 앞에. 그런 부속시설물에 부속된 토지도 지적공무상 지목이보다 묘지죠. 묘지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비과세는 두 가지.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이때 거기에는 무엇도 납세 의무자 지방세 등을 체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등기하는 것도, 압류 해제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리고 그 외에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부분을 한번 봤어요. 여기서 잠깐 보실래요? 요약하면 이 얘기죠.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를 한다. 그래서 행위세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합법하냐 정당하냐 실질적 여부 관계없이 형식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로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 내고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요 네 가지만큼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어권이나 어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1000분의 20, 2%만 냈기 때문에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그리고 차량 등을 연부로 수입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특례세율로 1000분의 20. 등기 안 하니까 연보금 줄 때마다 2% 취득세를 냈죠. 그러나 연보금 다 완납하고 나서 대금 결제 끝나고 나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겠다 그럴 땐 별도로 등록 면허세 부과한다. 요 두 가지는 취득세를 1000분의 20으로 부과됐어요. 자, 제척 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 안 내도 되죠. 취득세 안 내.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또 취득세 면세점 있죠. 50만 원 이하 물건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라.
그리고 2010년 12월 며칠 31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지금 한다면 취득세, 지금 취득했다면 취득세 내지만 과거에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특별히 등록 면허세로 부과를 한다. 요거 다음 비과세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에요.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재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을 주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를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했다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등기니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에는 뭐까지 들어가느냐? 요거죠. 7번. 예,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하는 데 필요한 압류 등기나 압류했던 걸 풀어주는 압류 해제 등기도 비과세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6번 지적공부상 지목이별로 묘지로 등기하는 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제 교재로 가서 이번에는 누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느냐, 그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보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가 됐든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뭐요? 등기 등록을 뭐 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럼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하는 자 같아요. 그런데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누구? 권리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등기 권리증에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예? 남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갖춰놓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겠다라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지상권자. 요렇게 붙이면 돼요. 그죠? 권리자니까. 또 그 밑에 보시면 지역권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여기서 지상권자는요, 건축물, 지상의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누구예요? 지역권자. 그죠?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또는 뭐라고 하느냐? 타인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누구예요?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이 얘기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차인이죠.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타인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무엇을 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건 임차권자 역시 누구예요? 임차인,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일명 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의 권리 등을 기재할 때는 그 사람 기재된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죠.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부분을 뭐합니까? 말소 또는 뭐를 한다? 소멸. 이렇게 말소하거나 소멸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래서 그 권리가 설정됐을 때 제공한 설정자 또는 그 부동산의 누구?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권리를 보할 때 주면
남는 건 누구냐? 설정자 또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이 사람들이 가등기 권리자 또는 뭐 말소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설정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109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채권자 뭐라고 그랬어요? 대위 등기 그랬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보실래요?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자 이렇게 할까요? 을이 있고 갑이 있어요. 갑은요 주변에서 소문났어요. 뭐라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소문났고 실제로 얘는 이와 같은 상가 건물을 뭐 했어요? 건축을 해서 지금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갑이 누구한테 와서 을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조금 빌려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억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빌려달라고 해서 얘는 주변에 얘가 부동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부자이기 때문에 채권이 든든하니까 물건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요 빌려준 걸 담보하기 위해서 얘 부동산에 누가 을이 뭐를 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들어가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얘 앞으로 이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줄 얘는 착각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봤더니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가 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는 저당권 설정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사람이 누구야? 갑이죠. 그죠? 돈은 빌려왔고 얘는 여기 저당권 못 들어오니까 얘는 마음이 편하고 불안한 건 누굽니까? 을이죠.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독촉합니다. 뭐라고? 너 빨리 무엇을 하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래야 뭐를 들어간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얘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다. 이때 을은 누구의? 법원에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고 얘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차를 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뭐를 안 해놓고 있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위협을 느끼고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감안을 해서 을한테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 뭐라고? 얘 스스로 본인이 뭐를 안 하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안 하니까 판결문 받아가지고 네가 대신하라.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에 하면 누구? 채무채권자가 채무자 위치에 가서 얘가 해야 될 행위를 스스로 안 하니까 대신하겠다.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죠. 그래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 권리증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하죠. 왜? 갑의 부동산이니까. 갑의 부동산이니까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데 이때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등기 신청은 을이 했어도 채권자가 했어도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는 건 누구예요? 채무자인 갑이 기재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대법원 판례 부분인데 자,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을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보전 등기를 누구의 명의로,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다면 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을이 아니라 누구다? 갑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세요. 갑소유 비등기 건물의 을이 채권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4번 정도 볼까요? 4번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운업으로 환급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 등기 등록하면서 등록면허세 냈어요. 그리고 등기 원인이 무효가 돼서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이미 부과된 등록면허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과됐던 것이 취소되거나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받거나 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무효 판결 받으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지만 등록 면허세 부분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 1번과 4번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까지 봤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한다.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없다면 납세 의무가 없죠. 왜? 등기권리증의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 가지고 찾아뵙습니다.